안녕하세요. 엘레나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 굉장히 맑고 따뜻한 가을 날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제를 의심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의심이란 것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한데요. 근데 사실 곰곰하게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 사람을 의심하고 어떤 상황이나 무언가를 의심한다는 거는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편한 기류를 만들어내는데요. 특히나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겠죠. 제가 사실 이번에는 그 어떤 이벤트를 겪게 되면서 정말 이 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또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의심이 나에게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또 얼만큼 불편한 관계들을 만들어 왔었는지 좀 깊게 반성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선 제가 겪은 일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그 일을 겪고 나서 제가 어떤 다우트라는 영화도 보게 됐는데요. 좀 제 삶의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하게 교훈을 얻게 된 부분이라서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직장 동료 중에 한 저보다 10살 정도 네, 어린 그 동료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갑자기 어느 날 그 에어팟 한쪽을 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유도 묻지 않고 당연히 그 에어팟 케이스까지 들어있는 거를 통째로 빌려줬습니다. 뭐 그리고 뭐 1분도 채 안 돼서 돌려받았던 것 같았는데요. 사실 그렇게 돌려받고 별다른 생각이 없었는데 그날 저녁에 별의별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왠지 한쪽이 바뀐 것 같은데? 원래 한쪽에 이렇게 많은 스크래치가 있었나? 원래 이렇게 많이 달았었나? 유난히 한쪽만 좀 많이 달아 있더라고요. 예, 예전에 제가 한번 떨어뜨려서 약간 살짝 밟은 것 같기는 한데 그때 잘 살펴보지 않아서 그 외관상 모습이 어떠했는지 잘 기억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생각들이 올라오면서 어떤 제 안에 편견들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일어나지는 않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제가 다른 분들께 뭐 들어왔던 이야기들, 뭐 그런 것들이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뭐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든, 뭐 회사에 대한 이야기든, 이미 내가 들어서 알고 있던, 그러니까 진실은 아니지만 소문처럼 듣고 있던 이야기들이 그것과 합쳐져서 의심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의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거 한쪽을 왠지 바꾼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정보를 찾아봤는데요. 이미 의구심을 넘어서 의심으로 넘어간 단계가 되니까요. 어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봐도 정보가 저한테 올바르게 인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기는 봤는데 잘못 보고 제대로 인지가 안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네, 일이 끝나고 잠깐 이야기를 하자고 했는데요.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자꾸 그 동료분이 신경 쓰이고 왜 그랬을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막 들었거든요. 참 어떤 뚜렷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증거 자료를 확보한 것도 아닌데 이미 저한테는 그게 진짜 사실이나 다름없는 일이었고요. 그것이 저의 현실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퇴근 시간이 됐고요. 같이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제 안에는 의심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것이 행동으로 바로 표출이 됐습니다. 잠깐 보자고 하면서 그 동료분의 그 왼쪽 에어팟을 이것도 같이 갖고 와 라고
제가 들고 와버렸죠. 네. 이미 감정적으로도 많이 발전을 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뭐 제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상하다, 바뀌지 않았나? 이런 말들을 했고, 그 친구는 너무도 놀란 나머지 해명을 하기 시작했죠. 정말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어디 AS 센터에 맡겼으니까 그쪽에다가 물어볼 수 있다. 근데 제가 그 순간에 느꼈던 거는 아무 말도 들리지가 않았어요. 이게 바로 문제인 건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진실을 말하더라도 나는 이미 그게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심이 머리에서 시작을 했을 텐데 감정으로 또 커졌고요. 그 다음에 내 머릿속에는 이상하다 그 말만 되뇌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친구는 가게 됐고 전 또 집에 왔죠. 다시 한번 저는 그 계속 이상하다라는 의구심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왼쪽 오른쪽 구별하는 법도 찾아보고 뭐 이런저런 글들도 좀 읽어보고 그랬는데, 그 글을 정말 제가 잘못 읽었더라고요. 앞불사.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증거도 없는데 확신을 가지고 한 사람을 의심을 한 겁니다. 정말 그 사실을 제가 인지하게 된 순간 받은 충격은요. 나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뭐 하는 짓이지? 너무 미안하고 창피하고 내 자신이 너무 미워지고 그런 여러 감정들이 들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예전과는 다르게 한 가지 다르게 처신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만약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제 자신이 정말 미치도록 싫고 미웠을 거예요. 아마 제 자신을 누구보다 저주하고 증오했겠죠. 하지만 저는 이 부분만큼은 다르게 반응을 했습니다. 물론 내가 너무 잘못했다. 사과를 해야 되고 진심으로, 그리고 이렇게 내가 사람을 의심하게 되기까지 겪게 된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교훈을 배우자 라고 마음을 먹은 것, 이것이 예전과는 이제 저의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너무 미안한 또 하루를 보냈어요. 다음날 출근을 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 친구 얼굴을 볼 낯이 없는 거죠. 정말로 진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하루는 좀 마음을 많이 비우기도 하고, 내가 이제 잘못했으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 뭐 가족들한테 이런 증거도 없이 그 사람을 나쁜 사람 취급하면서 몰아세웠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면서요. 어떻게 이게 나한테 이렇게 사실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지? 이게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이 정도의 막강한 힘을 발휘할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얼마만큼 내 삶을 쥐락펴락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면 사실이 아닌데도 진짜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감정이 들고 그게 완전히 진짜다, 현실이다 라고 믿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요. 또 이거는 그냥 뭐 메신저나 간단히 이렇게 뭐 쪽지나 이런 걸로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었어요. 이게 생각해보니까 저도 20대 때 뭐 백화점에서 근무를 했었었는데요. 뭐 재고조사 같은 거를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로스나는 부분이 있어요. 뭐 바지가 몇 개 비기도 하고, 뭐 이렇게 기록이 제대로 안 되고 누락이 되면은 뭐 다른 매장에 줬는데 기록이 안 돼 있으면 그냥 붕 뜬 사라진 것으로만 보여지기 때문에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럴 때 몇 번 의심을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안 하지만 그 눈초리, 이미 나를 범인으로 낙인 찍어 놓고 이미 뒤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많이 욕을 해왔을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제가 해명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믿어주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기도를 했어요. 제가 정말 훔치지 않았는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게 한 두세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 반대의 입장이 됐을 때 저도 다른 친구들을 의심한 적이 있었었죠. 네. 근데 그게 제가 이제 반대 경험을 해보니까요. 물론 이제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는 아닌데 이런 과정들 그리고 제대로 인식이 된 게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인식된 처음인데요. 진짜인 것처럼 믿어지는 그냥 그 사람한테는 그냥 현실이에요. 진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부를 따져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이게 정말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렇게 의심받았던 일들이 생각났어요. 그때 그 마음은 정말 나를 뭘로 보고 지금 열심히 하는데도 도둑 취급이나 하고 말이야.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런 생각들이 오버랩 되면서 더 미안해졌어요. 그래서 끝나고 잠깐만 5분만 좀 시간을 내달라고 이제 그 동료분께 말을 하고 이제 그 시간이 됐죠. 내 얼굴을 보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순수한 얼굴을 가지고 정말로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증거 자료를 AS 센터에서 받아올 테니 직접 확인을 해보면 된다고 자기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당연히 더 미안해졌습니다. 정말 내가 그때 나쁜 생각이 들었고 의심을 했다. 정말 미안하다. 사과를 했어요. 정말 너무 창피하고 너무 미안하고 그 어떤 마음일지를 제가 아무래도 겪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또 느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과를 하고 그렇게 일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배워야겠다. 앞으로 내 삶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내가 완벽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가진 마인드, 이 생각, 의심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나쁘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작용했을 때 이 삶에서 어떤 식으로 일들을 일으키고 왜곡시키고 또 고통스럽게 하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우자, 이번 기회에. 그래서 몇 년 전에 한 두세 번 정도 봤던 다우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생 훈련,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훈련을 시작하면서 이제 소개를 받고 과제를 하면서 봤던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봤을 때랑은 좀 느낌이 많이 달랐는데요. 제목과도 같이 이게 2008년도 작품입니다. 굉장히 연기력이 돋보이고 이렇게 딱 정답을 알려주는 영화는 아니지만 아주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자신의 인생을 좀 돌아보게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고 깨끗하게 표현되어 있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다시 봤습니다. 거기에서 그 주인공인 플린 신부가 설교를 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의심을 하는 것은 확신만큼이나 스스로를 강하게 한다. 이 영화에서도 수녀님이 신부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사실 처음부터 의심을 하게 된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편견입니다.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 현재의 그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영화에서는 그 당시에 한 1960년대 이야기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 그 교구들에서
이렇게 성추문으로 좀 이슈가 많이 일어나던 시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미 그런 맥락, 사회적인 그런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부님은 의심을 받게 됩니다. 네.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보수적인 그 원장 수녀님으로부터 의심을 받아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그 다른 수녀님이 뭔가를 보기는 했습니다. 굉장히 단편적인 것만 봤어요. 우리는 흔히 보는 것만을 믿고 살아가죠. 내가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잘 믿지 않죠. 시각적인 것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수녀님이 원장 수녀님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어떠한 장면, 아주 잠깐 봤던 스냅샷 같은 여러 장면들이 모여서 편견하고 합쳐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의심이 탄생하게 되고요. 네, 원장 수녀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미 신부님을 범인으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자기 안에는 그게 진실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예 거짓말을 하면서 이 신부님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많이 듣던 이야기예요. 우리가 특히 연애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죠. 특히 여자분들 의부증 많죠. 의처증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네. 어떤 누군가에게 처음에 정보를 받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제 네 남자친구 어디에서 봤어. 그러면 내 친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죠. 걔 뭐야, 무슨 일 있다고 해서 나랑 약속도 못 지킨다고 했는데 거기에 있었다고? 추궁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부터 별의별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겠죠. 여자분들의 특기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무슨 할 말이 있을까요? 네, 여자분들이 이 얘기를 할 때 이미 단정을 짓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남자분들은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네. 당최 이게 무슨 소린지? 아닌 밤중에 홍두깨? 네. 이게 그렇게 돼요. 나는 안 그럴 것 같고 이제 그렇죠. 우리가 특히나 뭐 영화나 TV 같은 거를 볼 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뭐 영화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또 뭐 연애 같은 부분들, 연예 기사 같은 부분들은 특히나 다른 사람의 삶을 기사로 보는 건데요. 말 그대로 가십이죠, 가십. 그게 얼마만큼 진실인지 우리는 생각해보지도 않고 어떤 기사가 나면 한 연예인을 미친 듯이 비난합니다. 마치 자기가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을 봤던 것처럼 의심하죠. 이게 잘 생각해 보면은요, 영화나 이런 기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상황에 빠져 있지 않은 상태로 뒤에 물러나서 바라보는 형태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 그럴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쟤는 저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나쁜 XX야. 네. 왜냐면 우리가 자기 삶을 돌아보기보다는 바깥을, 외부를 보는 삶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인류 역사상 아주 긴,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남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남을 범인으로 몰아놓고 다른 사람, 나쁜 사람 만드는 게 얼마나 쉬워요. 네. 그래서 참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또 충격을 받고 또 이 영화에서 수녀님이 그 처음에 그 스냅샷 같은 장면을 본 수녀님이 가운데에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합니다. 네. 어떤 게 진실인지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정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아빠가 그랬다더라, 엄마가 그랬다더라,
뭐 이런 많은 이야기들부터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선생님이 그랬다더라. 이게 다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죠? 물론 그 스냅샷처럼 잠깐 보았던 것들은 그거를 보았던 사실, 그 본 것만큼은 사실이겠지만 그게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다가 그 순간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확인을 보통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의심하는 거죠. 내 남자친구가 젊은 여자랑 지나가면 바람을 폈다고 단정합니다. 물어보지도 않죠. 친척 동생인지 학교 선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의심이라는 거는 사실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쉽게 다 받아들이는 태도 또한 올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이 맞는지에 대해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한 번쯤은 의심을 가지고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게 정말 맞는지,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체크하고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인드의 특성상 이 생각은 계속 굴러가기 때문에 눈덩이처럼 정말 커져가고, 그 생각이 커져가면서 에너지가 당연히 커졌겠죠? 네, 이미 에너지가 하나의 생각이었던 것이 그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저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내가 이걸 밝혀내고야 말겠어, 이렇게까지 되면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커져요. 그래서 감당하기가 힘들어지는, 아예 일이 터지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서 그 또 풀린 신부님이 또 이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어떤 여자가 모르는 남자에 대해서 막 험담을 했어요. 근데 그날 밤 잠을 자는데 커다란 손이 자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여자는 갑자기 죄책감에 빠졌어요. 내가 험담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다음날 신부님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제가 고해성사를 해야 될까요? 그 손이 나를 가리키는 손이었을까요? 그래서 신부님이 말씀하시죠. 옥상에 올라가서 베개와 칼을 가지고 베개를 칼로 베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라고 하죠. 다음날이 됐어요. 옥상에서 베개를 칼로 베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당시에는 베개가 깃털로 된 베개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갔습니다. 이 여자가. 네, 신부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신부님이 말씀하셨죠. 그걸로 다 된 것이 아니다. 그 깃털을 모두 다 주워와라. 제가 험담에 대해서 이렇게 클리어하고 뭐라고 할까요? 정말 전곡을 찌르는 이런 비유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깃털의 비유에서 그 이미 사방팔방으로 보이지 않는 데까지 다 날아가 버린 깃털들을 어디서 주워옵니까? 그게 바로 험담이다. 가십. 우리들이 뒤에서 흔히 뒷담화라고 하는 가십이죠. 네. 뭐 그런 것들을 하면은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많이 하죠.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하고 뒤에서 욕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참여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화제를 돌리거나 그 자리에서 좀 빠져나오거나. 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뒤에서 그렇게 험담할 때 그 사람은 나만 험담하는 게 아니라, 아니 다른 사람만 험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뒤돌아서도 나를 또 험담한다, 이런 말들 있죠.
네, 일단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남의 이야기는 내가 알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특별하고 어떤 뭐 필요하지 않은 경우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제가 진짜 많은 것을 좀 느끼게 돼서 오히려 저는 더 감사하고요. 좀 씁쓸하고 창피하고 좀 제 자신이 살짝 미워질 뻔했지만 정확하게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마음을 다르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교훈이 돼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돌아보고 자각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발현되는 것은 이런 편견들, 특히나 이런 험담, 근거 없는 이야기들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조심하는 게 좋겠죠. 네. 물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라지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이런 의심을 사용해야 될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어떤 신념이 사실이 맞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미 그게 커져버리면 너무나도 큰 에너지에 내가 압도해버리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의심하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무언가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나 자신조차 의심을 해야 된다. 이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여러분들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보통 가족들, 친구들끼리 그냥 넘어가고 웃으면서 지나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사람에게는 또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그런 일을 겪으면 또 상처를 받듯이요. 네. 그래서 기왕이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점을 찾아서 이야기해주고, 뭐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죠. 그냥 초점을 저 사람 믿고 짜증나는 거에서 그 사람의 좋은 점이 무엇일까? 저 사람 어떤 게 참 예쁘지? 멋지지? 그런 것들에 초점을 좀 갖는 게 참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구나. 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번엔 정말 제가 충격이 쉽게 가시지를 않는데요. 예, 그래도 저에게 또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이런 소중한 부분들을 다시 돌아보고 점검하게 해주신 그 동료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또 이런 영화들로 맥락을 또 풍부하게 해주신 저희 코치님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하루 또 보내시기 바랍니다.